안녕. 조카와 후쿠오카 여행하는 사람 이하리입니다. 올해 초등학교 4학년이 된 저희 조카 네네와 단둘이 후쿠오카 3박 4일을 다녀올 계획이에요. 이전 혼자 여행과는 완전히 다른 일정, 다른 취향이지만 계획형 인간이자 조카도 고이모가 작정하면 어떤 여행이 펼쳐지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애매한 비행 스케줄로 후쿠오카에 향합니다. 양평에서 인천공항까지의 여정이 상당하더라고요. 오후 4시 20분 비행기를 타고 출발. 짐을 따로 맡기지 않고 앞좌석에 앉았던지라 후다닥 빠르게 나와 공항에서 6시 15분 하카타행 버스를 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바보같이 어린이표가 아닌 성인용 도장을 구매하는 바람에 100엔가량을 날렸지만 괜찮아요. 빠르게 가는 것이 제일 좋죠. 이번 후쿠오카 여행은 하카타 지역에서 숙박할 거예요. 교통편도 편하고 공항 오가기도 좋아서요. 호텔에 체크인 끝내고 가방을 두니 저녁 7시. 오늘은 저녁 먹고 끝나는 일정이겠네요. 빠르게 밥 먹으러 갑시다. 오늘 저녁 식사는 키타 지하 1층에 자리한 쿠시카츠 다나카라고 하는 이자카야입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이자카야. 여기는 굉장히 패밀리 프렌들리한 곳이에요. 분위기는 되게 안 그래 보이지만 아이들이 즐길 만한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아이와 함께 방문 시 만들어 먹는 타코야끼가 무료. 체험하고 새로운 거 보기 좋아하는 우리 네네는 후쿠오카 여행 중 이 시간을 가장 기대했어요. 조카를 위한 무료 타코야끼를 주문하고 만들어지는 동안 배를 채울 겸 튀김류도 시켰어요. 되게 편한 게 테이블 위 QR코드를 이용해 한국어로 주문할 수 있어서 여유롭게 시켜도 되더라고요. 성인은 1인 1주류 필수 주문이라 저는 하이볼을 시켰습니다. 일부 이벤트 주류 주문 시 주서의 놀이를 할 수 있어요. 이기거나 비기면 음료 사이즈 업이나 할인 등의 혜택이 있고 지면 주문한 금액 그대로 내면 됩니다. 이런 것도 조카가 엄청 좋아해서 촤르르 날려 하이볼 무료 사이즈 업으로 메가 하이볼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 음료 주문 시에는 또 다른 이벤트가 진행돼요. 바로 직원과 함께하는 가위바위보. 라무네를 주문했는데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비겨 반값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되게 재밌죠? 그 사이 셀프 타코야끼 도착. 틀과 일체된 기계와 함께 반죽, 생강, 문어 정도 나와요. 만드는 방법 역시 한글로 잘 설명되어서 아이들이 하기에도 무척 좋겠더라고요. 제가 이곳을 저녁 식사로 선택한 이유는 조카에게 일본 음식 만들기 체험을 시켜주기 위한 것도 있고 아이와 함께하는 여행에서 이자카야는 계획하기 어렵잖아요. 아이들도 재밌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곳이라 참 좋았어요. 네네가 열심히 타코야끼를 굴릴 동안 저는 튀김과 야키소바를 옴뇸뇸 먹어볼게요. 이때부터 본격 조카만 시켜먹는 여행이 시작됩니다. 튀김은 진짜 맛있었어요. 고소하고 바삭하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야키소바는 오사카의 그 맛이라기보다는 좀 애매해서 크게 추천드리지는 않을게요. 그 사이 타코야끼 완성. 와, 진짜 맛있더라고요. 반죽도 짭조름하면서도 쫀득하고 별거 안 들어갔는데도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일본 원조 타코야끼는 좀 흐물흐물하잖아요. 취향대로 좀 더 바삭하게 구워 먹을 수 있어서 더 조카와 제 입맛에 맞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타코야끼 한 판 더 주문. 두 번째 주문은 유료인데 그래봤자 500엔가량입니다. 네네의 두 번째 음료 콜라 주문. 이 음료 주문 후 또 직원분과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조카가 이겨서 콜라를 무료로 받았습니다. 되게 별거 아닌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너무나 뿌듯해지는 이모의 마음이었어요. 두 번째 판은 더 능숙하고 빠르게 만들더라고요. 생강 맛이 강해서 제 것에만 생강을 넣고 뒹굴뒹굴하며 타코야끼를 완성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날 셀프 타코야끼 2판, 튀김 4개, 야끼소바, 라무네 1병, 콜라 1잔, 메가 하이볼 이렇게 주문했는데도 이벤트 혜택을 받고 어린이 혜택을 받아서 2,815엔이라는 믿을 수 없는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를 완료했습니다. 조카도 저도 몹시나 만족스러운 시간이었네요. 그런데 식사를 끝내고 나오니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아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어요. 하카타역 앞에 부고프와 다이소 살짝 들리고 하카타 버스터미널 지하 슈퍼마켓 갔다가 호텔로 돌아와 오늘의 일정은 마무리.
조카 네네와 3박 4일 머물 숙소는 하카타역 바로 앞에 포르자 호텔이에요. 저는 큰 기대는 안 했는데 여기 너무 좋아서 다음에도 또 올 겁니다. 일단 객실 자체가 좀 넓죠. 침대와 워킹데스크 사이 공간도 넓어서 탁 트인 게 참 좋더라고요. 잠옷, 어메니티, 일회용품 모두 잘 준비되어 있고요. 아고다에서 예약했을 때 성인 1명, 아동 1명으로 체크했더니 체크인 시 아이를 위한 슬리퍼, 어메니티 주머니를 따로 준비해서 선물처럼 주시는 것이 참 좋았어요.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것은 바로 이 안마기. 온종일 조카의 짐과 제 짐을 다 짊어지고 다니느라 꺾일 듯했던 저의 허리와 종아리를 매일 밤 편하게 주물러 주었습니다. 단점은 매트리스가 좀 편하지 않았고 수압이 좋지 않았어요. 이건 다른 객실 가면 괜찮겠죠? 다음 후쿠오카 여행 가도 전 재방문 의사 100%입니다. 안마기 하면서 잘게요. 내일도 무사하게 여행하고 싶습니다. 내일 봐요. 안녕. 오늘의 일정은 시작부터 튀길 겁니다. 온갖 체험과 놀거리로 가득한 3박 4일 후쿠오카 여행이에요. 오늘 리뷰로 차려볼게요. 조카는 예쁘고 편한 걸로 준비했고 저는 종아리 압박 밴드를 준비했습니다. 예쁜 게 뭐 중요합니까? 제 영상 찍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편한 거, 오래 걸어도 괜찮은 걸로 입을게요. 튀김 뷔페가 11시에 문을 열기 때문에 그 사이 쇼핑이나 해볼게요. 조카는 아침밥을 거의 먹지 않아서 아침은 스킵했어요. 일단 가장 먼저 문을 여는 9시에 다이소를 찾았어요. 오늘은 딱히 뭔가를 사지 않고 훑어보려고요. 오늘 내일 갈 쇼핑숍 몰이 한가득이니까요. 다이소를 둘러보고 어제 저녁 식사했던 키테 건물로 이동. 키라키라 돈키호테는 반짝반짝 귀여운 것들만 모아둔 작은 돈키호테더라고요. 캐릭터 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편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여전히 시끄럽네요. 오늘은 산리오 숍을 갈 거라 여기도 일단 가격과 디자인 체크만 할게요. 그리고 스루가야도 들렸고요. 세리아에서 조카 취향의 스티커 몇 개 샀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아하는 말랑이도 하나 사줬어요. 이거 가방에 달고 다니면서 심심할 때마다 만지더라고요. 베개는 행복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숍 4군데 돌게 하는 이모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숍들 천지지만 제 것은 보지 못해요. 그것이 보호자의 숙명이겠죠. 오전 11시 땡. 이제 튀김 튀기러 가봅시다. 이곳은 원하는 재료를 마음껏 가져와 취향껏 스스로 튀겨 먹을 수 있는 쿠시카츠 뷔페예요. 어제의 셀프 타코야키에 이은 셀프 쿠시카츠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식사는 이렇게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것으로 계획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맛볼 수 없는 일본 음식 맛 보여주기, 그리고 이왕이면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게 해주기. 그것이 이번 여행의 목표이자 계획이자 컨셉입니다. 지루할 틈을 1도 주지 않아 체력을 100% 쓰게 할 거예요. 채소를 사랑하는 저는 연근, 오크라, 가지 등의 꼬치와 고기 몇 가지를 가져왔어요. 물론 이것들은 다 저희 조카 내내가 튀길 겁니다. 아주 행복한 여행이죠. 스스로 밥도 잘 먹고 제 요리까지 해주니 말이에요. 설명서도 한국어로 되어 있어서 좋았어요. 좋아하는 재료가 많아서 꽤 많이 먹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새우튀김 7개 먹고 그만 먹겠다고 해서 눈물 나왔어요. 좋아하는 초콜릿 분수가 있어서 디저트라도 많이 먹을 줄 알았는데 마시멜로 3개 먹고 다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점심에는 성인 1인 1920엔, 아동은 1100엔입니다. 여기에 음료 무제한은 1인 300엔. 너무 느끼해서 음료 무제한은 꼭 시켜야 해요. 내내가 먹지 않으니 저라도 마구마구 먹을게요. 튀김 한 30개 먹고 초콜릿 분수도 와구와구 먹고 커피까지 마시고 혼자 뚠뚠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아하하하, 행복한 아침이자 점심이었네요. 버스를 타고 페이페이돔으로 향합니다. 오늘은 페이페이돔 바로 옆에 보스이즈 후쿠오카에서 팀랩 V월드 산리오 캐릭터즈 드리밍 파크를 방문할 거예요. 체력 떨어지면 언제라도 택시를 탈 수 있도록 무보 쿠폰을 받아두었는데 아직은 괜찮더라고요. 저는 일본 IC 교통카드가 있어서 이걸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했어요. 버스에서 탑승할 때 동일하게 뒷문에서 찍고 타고 내릴 때 아이와 함께 결제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기사님께서 뚝딱뚝딱 눌러서 아이 포함으로 결제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대부분의 버스에서 아이 금액은 성인의 반값이에요. 현금으로 이용하실 때는 성인 반값을 내시면 됩니다. 팀랩 포레스트 후쿠오카 도착. 여긴 예전에 유튜브 광고 때문에 왔었던 곳인데 촬영하면서 조카랑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내돈내산으로 방문했습니다. 담당자분께 연락드리고 컨펌 받는 건 너무나 귀찮으니까요. 팀랩 같은 미디어 아트는 사실 여러 도시에 있잖아요. 한국에도 서울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팀랩 갔다가 VR도 하고 산리오파크도 가고 한 건물에서 큰 이동 없이 여행할 수 있어서 여기를 선택했어요. 여행 계획 짤 때 미리 조카 네네에게 모든 코스를 컨펌 받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어두워서 좀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 입장에서 봤을 때 동물이 너무 크대요. 어허, 그런 마음은 또 헤아리지 못했네요. 팀랩의 재밌는 점은 어플을 다운로드해 블루투스를 연결하면 팀랩 속 동물을 잡고 놓아주고를 할 수 있어요. 잡은 동물은 기록되기도 하고요. 이게 좀 어려웠는데 어플에서 진동이 딱 오는 순간 화살을 쏘면 동물을 잡을 수 있더라고요. 내내는 이 공간 자체를 좀 무서워했는데 이건 아주 재밌어 했습니다. 그저 미디어 아트일 뿐인데도 무서워하다니 쪼꼬맹이의 마음이 아주 귀엽네요. 너 마리오 같아. 팀랩은 이 미디어 아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음 코스로 넘어가면 마치 마리오가 된 듯 뿅뿅 갈 수 있는 작은 방이 나옵니다. 여기서 계속 뛰어놀면 안 되고 지나가야 됩니다. 내내는 이 공간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런데 놀면 안 되고 지나가라고 해서 좀 슬펐는데 팀랩은 시간 제한 없이 한 바퀴 돈 후 출구로 나가지 않고 내부 문을 이용해 돌고 돌고 재관람이 가능하더라고요. 아쉬워하지 말고 다음으로 이동해 봅시다. 홍콩 같은 곳 역시 뛰지 말고 조심히 걸어가야 해요. 탄성이 너무 좋아서 뛰면 천장이 닿을 것 같았습니다. 세 가지 갈림길도 골라서 가고요. 마지막 방은 또다시 미디어 아트가 펼쳐집니다. 바닥에 나비, 뱀, 도마뱀 등을 밟으면 색이 퍼져요. 그리고 한자리에 서 있으면 꽃이 피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도 몹시 좋아했어요. 아주 뿌듯하네요. 세모문을 지나면 커다란 풍선이 있는 방. 자기 몸보다 커다란 풍선이 하늘을 날기도 하고 옆으로 둥둥 떠다니기도 하니까 신기하더라고요. 단순 미디어 아트만 있으면 조금 지겨워했을 텐데 이런 풍선방이나 뾰잉뾰잉 마리오방 같은 것도 있어서 더 재밌어하지 않았나 싶어요. 마지막 방에는 그림 그리기 체험도 했고요. 이 그림을 스캔해서 실제 미디어 아트로 띄워주시더라고요. 이걸 그리고 색칠해서 가방 같은 걸로 만들어주는 유료 체험도 있던데 그건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아요. 이 그림 띄워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다 돌았다, 딴 곳 가볼까 하고 나가는데 한 번 더 돌래요? 라고 하셔서 오, 재관람이 가능하구나 싶어서 다시 돌았습니다. 좋아하던 마리오 방도 가고 세 가지 길 중에 하나만 가능했던 그 방에서 또 다른 길도 걷고 되게 열심히 놀고 열심히 다닌 것 같은데 두 바퀴 돌고도 1시간 반밖에 안 지나서 조금 슬펐지만 아직 일정이 많이 남았으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다음으로 이동할게요. 이곳은 다양한 VR 기기를 이용해 체험하고 놀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진짜 좋은 게 체험하는 아이만 입장권을 끊으면 됩니다. 입장권은 시간대별로 되어 있는데 30분짜리, 2시간짜리가 있어요. 일단 아동 30분권으로 발권하고 재밌어하면 더 연장해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키 140cm가 간당간당한 우리 어린이는 탑승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더라고요. 이곳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나 오토바이는 간신히 통과해서 탑승했는데
다리가 닿지 않아서 조금 힘들었대요. 헬멧 같은 것을 쓰고 노는 이 VR은 헐거워서 자꾸 화면이 보이지 않아서 중도 포기했어요. 그리하여 이런 몸으로 노는 게임 위주로 했습니다. 큰 거 못 타서 시무룩하던 우리 어린이는 다시 신이 났네요. 저희 언니가 사람을 낳은 건가 고라니 새끼를 낳은 건가 모르겠어요. 참 팔딱팔딱 잘 뛰죠. 저희 예상대로 30분 티켓으로 충분했습니다. 와 30분에 500엔으로 모두가 만족했던 시간이었어요. 가만히 앉아서 지켜만 보던 저도 만족, 다양한 VR 게임기기 체험하던 내내도 만족, 아주 행복했네요. 마지막 코스는 산리오 캐릭터즈 드리밍 파크. 예전에 여기 방문했을 때는 없었는데 새로 생겼어요. 시작. 짜잔. 산리오 캐릭터의 기념품도 있고 일부 구역은 유료로 게임이나 사진을 찍을 수도 있는데 수많은 후기에서 유료 구역은 초등학생 이하만 재밌다고 해서 저건 과감하게 스킵하고 기념품 탐구에 들어갔습니다. 후쿠오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산리오숍이라고 했는데 예상보다 크진 않았어요. 다음날 캐널시티에 있는 산리오숍을 방문했는데 대부분 겹치는 제품이었지만 여기에만 있는 제품도 있고 그곳에만 있는 제품도 있더라고요. 인지 키링인지 모르겠어. 저처럼 무력이 없는 조카 내내는 뭘 살까 고민을 했어요. 뭘 살지 몰라 해서 그냥 이거 사줬습니다. 맨날 휴대폰 떨궈서 휴대폰 손목에 걸 수 있는 고무 거리로 된 쿠로미. 가격은 생각보다 저렴한 1,496엔이었어요. 아주 알차고 뿌듯한 쇼핑을 했네요. 보스위즈 후쿠오카에서 모든 일정을 끝내니 오후 5시 반 정도. 원래 계획은 텐진으로가 오므라이스를 먹을까 했는데 저도 그렇고 하루 종일 뛰어논 조카도 그렇고 좀 출출하다 싶어서 보스위즈 후쿠오카에서 라멘 먹고 가려고요. 2층 푸드코트 담보라멘에서 라멘 먹고 갈게요. 계란 덕후인 이모와 조카는 계란이 들어간 라멘을 시켰고 오늘 하루 종일 쌀 한 톨도 안 먹었으니 쌀 좀 먹일 계획으로 차슈밥도 주문했습니다. 첫입은 아주 잘 먹었는데요. 먹을수록 너무 느끼하고 짜다고 결국 반도 못 먹었어요. 해봐. 그래서 밥이라도 먹이려고 했는데 이 차슈밥은 위에 알싸한 갓이 올라가 있어서 아이가 먹기엔 좀 맞지 않더라고요. 그리하여 제가 1.5그릇의 라멘과 밥까지 다 먹었습니다. 와 진짜 배부르네요. 뭐 첫입은 맛있었다고 하니 그걸로 만족해야죠. 아침부터 나와 튀김 튀기고 쇼핑하고 고라니처럼 뛰어놀았던 하루. 우리 내내는 판다 수준으로 다크서클이 생겼어요. 오늘은 이만 재우고 내일도 뛰어놀아야겠어요. 11살 어린이의 만족도 100%에 내일 여행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 이모, 고모, 삼촌들 모두 칼퇴로운 하루, 눅눅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